해설위원조차 결국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볼 처리도 못해주면 박정아 선수가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선수인지. 경기 중계를 하는 전문가가 카메라 앞에서 선수를 직접 언급하며 비판을 꺼냈다는 건 그만큼 지금 페퍼저축은행의 현 상황이 단순한 부진을 넘어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팬들도 같은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지금 팀이 겪는 문제는 단순히 연패가 아니라 팀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박정아가 흔들려서 팀이 무너진 걸까? 아니면 팀 시스템이 먼저 붕괴했기 때문에 박정아까지 흔들리는 걸까? 오늘 배구 이슈에서는 지금 페퍼저축은행이 왜 추락하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됐는지, 감독의 발언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팀이 어디로 향할 수 있는지 모든 원인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추적해보겠습니다. 초반 돌풍의 본질, 실력이 아니었나? 개막 8경기 6승 2패. 페퍼저축은행이 리그 판도를 뒤흔들며 상위권을 위협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최하위 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반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4연패에 빠지며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초반 상승세가 완성형 시스템의 결과라기보다는 상대 팀들이 분석을 마치기 전까지만 허용되던 일시적 유효 구간이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이의 폭발적인 화력, 시마무라의 중앙 속공, 박은서와 박정아의 득점 지원, 상대가 페퍼의 공격 패턴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의 시기, 이 요소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짧은 구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은 페퍼가 가진 구조적 약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 팀이 페퍼의 공격 루트를 분석하고 리시브 속 공세트 후반 패턴까지 모두 파악하기 시작하자 팀 전체가 단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즉, 초반 상승은 실력이 아니라 약점이 가려져 있던 상태에서 얻은 결과였다는 평가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 세터 포지션.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가 세터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한 기량 부족이 아니라 팀 전체 붕괴를 유발하는 뿌리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페퍼의 세터즈는 각각 장점은 있지만 누가 나와도 완성형 정답 카드가 아닙니다. 박사랑, 템포가 빠르고 공격적으로 볼을 배급할 수 있음. 하지만 볼의 안정감이 떨어지는 순간 속공, 이동 공격이 모두 죽음. 박수빈, 기본 기술과 패스 감각이 좋고 방향성이 명확함. 하지만 압박 세트 후반 운영에서 흔들림 발생. 결과는 명확합니다. 어느 세터를 쓰더라도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공격진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세터 흔들림, 템포 붕괴, 중앙 활용 불가, 상대가 사이드만 집중 견제. 조이박, 정압박은 서가 높은 블로킹에 막힘, 공격 성공률 하락. 다시 세터가 위축됨, 다시 공격이 단조로워짐. 현재 페퍼저축은행은 이 필연적인 악순환 고리에 갇혀 있습니다. 팀 전술의 가장 위험한 딜레마, 공격 vs 리시브. 페퍼의 난제는 단 하나입니다. 리시브와 득점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조합이 없다. 지금 페퍼가 가진 자원들은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맞물리고 있습니다. 공격을 강화하면 리시브가 무너짐, 리시브를 안정시키면 공격이 부족함. 그래서 누가 들어가도 팀의 한쪽이 반드시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용 문제가 아니라 스쿼드 밸런스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따라서 어떤 선수를 빼고 누구를 넣으면 된다라는 단순한 해결책의 조건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정아, 상징이면서 단점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지점. 연봉 7억 7,500만 원, 팀 내 최고 연봉자, 국가대표 출신, 리그 정상급 공격수. 그런데 지금 리그 전체에서 가장 거센 비판을 받는 선수도 바로 박정아입니다. 왜일까요? 이는 박정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 가장 큰 충격을 흡수하는 포지션이 외국인 국가대표 주포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터 흔들림, 박정아의 타이밍 붕괴, 결정력 하락, 리시브 불안 심화, 다시 공격 위축. 이 모든 과정이 한 경기 안에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즉, 박정아가 무너져서 팀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팀이 망가지기 때문에 박정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팬들의 시선은 최고 연봉을 받는 선수가 해결해줘야 한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므로 비판이 집중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은근 SNS 게시물 삭제 논란까지 겹치며 심리적 압박도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표정 변화, 이 팀의 가장 결정적인 위험 신호. 연패가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전술이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실수 후로 눈을 마주치지 않음. 세트 후반 리더십 부재. 할 수 있다는 표정보다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득점 상황에서도 표정이 굳어 있음. 이 장면들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현재 페퍼저축은행은 경기력 이전에 팀 문화와 자신감이 무너진 상태라는 것.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선수 개개인의 역량과 재능이 아무리 높아도 반등의 시그널은 오지 않습니다. 반등 가능성 존재한다. 하지만 어렵다. 분명 희망 요소는 있습니다. 조이, 언제든 폭발 가능한 외국인 에이스. 시마무라 중앙에서 꾸준한 득점과 블로킹. 고예림, 최근 컨디션 뚜렷한 상승세. 박은서, 사이드 공격에서 성장세 명확. 문제는 이 자원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핵심 해답은 단 2가지로 귀결됩니다. 세터 안정, 리시브 라인 재정비. 이 2가지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연패는 언제든 이어질 수 있고, 이 2가지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순간 초반 돌풍 시기에 무서운 페퍼저축은행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페퍼저축은행은 단순히 한두 선수가 부진해서 끌어내려가는 팀이 아닙니다. 패터 불안, 리시브 불안, 공격 패턴 단일화, 조이 의존도 과도, 박정화 부진, 세트 후반 집중력 부족, 분위기 하락. 이 모든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연패를 당연하게 만드는 구조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팬들은 단순히 불만을 쏟기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세터만 안정되면 다시 올라간다. 팀 문제의 출발점이 세터 연봉 얘기할 게 아니라 공 자체가 살아야 때릴 수 있다. 스쿼드 밸런스가 아예 안 맞는다. 리시브 공격 둘 중 하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합. 치려고 들어가는 표정이 제일 무섭다. 분위기부터 무너졌다. 감독 탓, 선수 탓 나누기보다 지금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팬 여론이 누군가를 탓하며 끝내는 분위기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페퍼는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 시즌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여자 배구판에서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영처럼 박정아도 계약 해지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처음엔 단순한 루머처럼 보였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도는 과장된 말 혹은 감정적인 반응 정도로 여겨졌죠. 하지만 경기 기록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장소연 감독의 최근 기용 패턴을 살펴보고 팀 분위기와 벤치의 선택을 차분히 맞춰보면 이 이야기가 결코 허황된 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박정아는 지금 페퍼저축은행에서 부진한 주전이 아니라 사라지고 있는 고액 연봉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출전 시간은 줄었고 중요한 순간에는 선택받지 못하며 결정적인 경기에서는 아예 코트에 서지 못하는 장면도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박정아를 둘러싼 이 소문은 단순한 뒷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정아가 왜 코트에서 사라지고 있는지, 장소양 감독이 왜 박정아를 쓰지 않는지, 그리고 왜 이 상황이 이소영의 계약 해지 사례와 겹쳐 보이는지 그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자 배구에서 한 선수가 부진할 수는 있습니다. 컨디션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잠시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감독이 그 선수를 아예 쓰지 않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페퍼저축은행의 박정아가 정확히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경기들에서 박정아는 주전에서도 밀렸고 중요한 흐름에서도 투입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벤치에서 끝까지 경기를 지켜보는 장면까지 나왔죠. 이건 단순한 로테이션이 아닙니다. 여자 배구에서 특히 연봉 상위권 선수를 감독이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고액 연봉자는 경기력이 떨어져도 버티게 합니다. 경험, 이름값, 반등 가능성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참고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장소연 감독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메시지인데요. 지금 이 선수로는 경기를 운영하지 않겠다. 팀 구상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는 신호에 가깝죠. 실제로 박정아의 올 시즌 기록을 보면 출전 대비 득점은 급감했고 공격 성공률은 리그 평균에도 못 미치며 공격 점유율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세터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벤치 역시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시즌 초반도 아니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할 시점도 아닙니다. 팀은 연패에 빠져 있고 결과가 절실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박정아가 제외됐다는 건 감독이 이미 결론을 어느 정도 내렸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팬들이 떠올리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소영입니다. 이소영 역시 부진, 출전, 감소, 전력 외치급, 계약 해지, 이 수순을 그대로 밟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단은 선수의 부담, 팀을 위한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박정아에게서 그때와 너무 비슷한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선택은 언제나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말보다, 인터뷰보다, 기사보다 코트 위 기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박정환은 그 코트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죠. 이게 과연 단순한 부진일까요? 아니면 계약 해지를 향한 조용한 전조일까요? 박정환은 현재 페퍼저축은행에서 연봉 7억 7,500만 원을 받는 선수입니다. 리그 전체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고액 수준이죠. 그렇다면 이 연봉에 걸맞은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을까요? 올 시즌 박정하의 평균 득점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30%를 믿는 경기들이 반복되고 있고 공격 점유율 역시 계속 낮아지고 있죠. 이 말은 곧 팀 공격에서 중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터가 중요한 순간에 공을 주지 않고 결정적인 흐름에서도 선택받지 못한다는 의미죠. 특히 충격적인 건 무득점 경기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고액 연봉 베테랑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코트에 나와 단 한 점도 올리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쳤다는 건 사실상 설명이 필요 없는 장면이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그에서 박정하보다 훨씬 적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 심지어 신인급 선수들조차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고 공격 성공률 4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FA 선수들과 비교해도 격차는 분명한데요. 비슷한 연봉대의 선수들은 적어도 팀의 전술안에 있죠. 득점이 안 나와도 서브, 수비, 블로킹 등 다른 방식으로 기여합니다. 하지만 박정환은 지금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전술적인 활용에서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봉이 아니라 이름값만 남았다. 지금이 기록이면 FA가 아니라 방출 대상이다. 물론 선수의 커리어 전체를 한 시즌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 성적이 잠깐의 부진이 아니라는 점이죠.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하락세, 그리고 이번 시즌 들어 출전 시간과 비중이 함께 줄어드는 흐름. 이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구단과 감독이 이 선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제 시선을 선수 개인이 아니라 팀 그리고 구단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왜 페퍼저축은행은 지금 이 상황에서 박정하를 계속 안고 가기 어려운가? 이 문제의 핵심은 선수의 이름이 아니라 팀의 구조에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금 당장 결과가 필요한 팀입니다. 신생 구단 이미지에서 벗어나 플레이오프 경쟁을 해야 하고 더 이상 성장만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그런데 현재 페퍼의 전력 구조를 보면 외국인 선수 조이, 아시아 쿼터 시마무라, 그리고 국내 자원들의 조합으로 공격 루트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정하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죠. 전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페퍼의 공격은 속도와 파워, 그리고 결정력을 요구합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더라도 한 번에 마무리해 줄 수 있는 공격 옵션이 필요하죠. 하지만 박정하는 이 흐름과 정반대에 있는 유형인데요. 공격 속도는 느리고 결정력은 떨어지고 전성기 때의 범실 관리 능력도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명확해집니다. 같은 범실을 하더라도 절만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쪽,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원을 쓰는 쪽이 팀에는 훨씬 이득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연봉입니다. 박정하의 고액 연봉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 운영에 직접적인 부담이 됩니다. 셀러리캡 구조 안에서 한 명에게 묶인 금액이 클수록 다른 포지션 보강은 어려워지죠. 이미 여자부 전체가 고액 연봉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소영 계약 해지 이후 구단들은 더 이상 이름값 FA를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페퍼 역시 예외일 수 없는데요. 지금처럼 박정하가 전력의 중심이 되지 못한 상태라면 이 연봉은 투자가 아니라 부담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박정하의 계약 해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페퍼저축은행은 박정하를 전력의 중심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요한 경기에서도 제외되고 흐름을 바꿔야 할 순간에도 선택받지 못하고 있죠. 이 말은 곧 구단이 이미 전술적으로 박정하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수 입장에서도 이 상황이 마냥 편할 수는 없는데요. 출전 기회는 줄어들고 비판 여론은 커지고 팀 내 입지도 점점 좁아지고 있죠.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선수 역시 선택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커리어 후반을 벤치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다른 선택지를 찾느냐의 문제죠. 물론 계약 해지는 구단과 선수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결정입니다. 금전적 문제, 이미지, 이후 행보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의 흐름은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중계 화면에서 여우연 감독 대행이 처음으로 표정을 굳히고 그리고 처음으로 화를 내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나올 거야? 안 하고 싶어? 벤치에서 던진 이 한마디. 대답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소극적인 플레이는 반복됐습니다. 바로 킹켈라입니다. 아시아 쿼터 3순위로 영입되며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선수. 하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기복 있는 플레이, 자신감 없는 선택이 반복되면서 기대는 빠르게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부 팬들 사이에서 우승을 도전하려면 교체해야 한다는 교체 여론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만 봐도 그렇습니다.